안녕하세요. 네. 아, 예, 됐죠? 자, 저는 이제 지스쿨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황창주 강사라고 합니다. 어, 이제 올해로 제가 이제 3년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설명회 이런 거를 진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설명회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뭐 설명회를 이제 준비한 이유는 뭐 저에게 이제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또 수강을 해서 듣기에 이게 괜찮을까라는 좀 불안감도 있고 좀 걱정도 앞서고 그죠? 또 뭐 1년 동안 믿고 따라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등등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제 수업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학 이제 설명회 끝나고 미적분학도 진행해서 여러분 뭐 강의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보시나요? 그 핸드아웃 다 받으셨죠? 핸드아웃에도 일단 다 있어요. 어, 일단은 우리 뭐 아까 조사해 보니까 좀 초수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제 중등 임용 시험의 개요 및 그다음에 경쟁률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시험이 좀 어땠는가 올해 시험 분석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시험 개요 보면은 시험명은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시험 명에도 있듯이 경쟁 시험이에요. 선정 경쟁 시험. 선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제 줄 세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참고해야 될 게 이제 여기 보면 사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일부 사립학교가 이제 1차 시험을 그 교육청에 위탁을 해요. 1차 시험을 우리 이렇게 같이 좀 시험을 쳐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원할 때 국립하고 사립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2급 종교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예정일 이제 내년이죠. 내년 2020년 10월 11월 28일 이때로 이제 치러질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수능 주 다음 주에 이제 보통 토요일 날 치러져요. 그래서 이때로 치러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2020년 이때부터 역산해서 5년 그죠? 그러면 2015년이 돼요. 2015년 1월 1일부터 이후부터 이제 치러지는 그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 응시해서 그 자격증부터 유효해요. 만약에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올해 5번이 이제 치러지거든요. 올해 5번이 치러지니까 그 5번 중에 한 번을 꼭 보셔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셔야 돼요. 3급 이상. 그 시험 배우는 이제 뭐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 한국사 교육 그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제가 표는 정리를 해놨어요. 언제 치러지는지 참고하시고 핸드아웃에. 그리고 이제 시험 관리 기관은 크게 이제 교육청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출제하고 이제 채점 이런 것만 해요.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교육청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단 전반적인 시행 공고를 하죠. 그간에는 이제 사전 TO 한 5월에서 6월 그때쯤에 이제 사전 TO가 나와요. 몇 명 뽑겠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 계획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최종 TO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하죠. 5일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매일 지원 현황을 알려줘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시험 장소, 뭐 원소 교부 및 접수, 시험 실시,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등 이런 것들이 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지역을 선택해서 여러분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관심 있는 지역에 뭐 교육청 그런 사이트 같은 것들은 뭐 즐겨찾기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또 중등 임용 시험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뭐 있어요. 뭐 막 질문도 많이 하고 뭐 이래도 되나요? 저래도 되나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모의고사 때 되면은 뭐 유의사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가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항 유형수하고 문항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1교시 교육학이고 2, 3교시가 이제 전공으로 치러져요. 전공은 이제 수학, 교육학, 그 다음에 수학 내용학이라는 얘기예요. 비율은 이제 이 정도 되고 지금 24점, 56점 정도로 지금 배당이 되어 있어요. 물론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60분, 90분, 90분 해서 이렇게 되고 쉬는 시간은 40분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유형은 교육학은 논술형 한 문제, 물론 거기는 이제 뭐 소문항도 막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거나 한 문제고 논술형. 그 다음에 기입형, 전공은 기입형하고 서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입형은 이제 단답형이라고도 하고 그냥 딱 답을 그냥 풀이 과정 없이 답만 딱 쓰는 거죠. 서술형은 이제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증명을 한다거나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거를 설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논술형이 있었어요. 전에는 논술형 수교에서 이제 10점짜리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뭐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올해 이제 그렇게 치러졌었고 문항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형 요 한 문항이고 기평 총 6문항, 서술형 17문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 바뀌기 전에는 직전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바뀌어서 시행이 됐었죠 제도가. 그 전에는 기입형이 이제 8문항 있었어요. 좀 더 많았었고 그죠? 기입형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문항당 배점은 요거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기입형은 다 2점이고 서술형은 다 4점이에요. 또 바뀌기 전에는 또 뭐 아까 논술형 10점짜리 있었고 그 다음에 5점짜리도 있었어요. 5점짜리 두 문제가 5점짜리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모로 뭐 어쨌거나 좀 그 문제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었어요. 근데 문제 수가 좀 많아졌겠죠. 대신에 그냥 4점짜리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고 각각 40점 해서 총 100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예요. 1차 시험이고 여러분 이제 저하고 같이 준비해야 되는 전공이 포함된 1차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저랑 이제 상관은 사실 없는 건데 저한테는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면접이랑 뭐 수업 실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각 공고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1차 발표가 나면서 이제 2차 공고도 떠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채점 방법은 대략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 번은 그래도 알고 계신 게 나을 것 같아서 채점 방법은 일단은 이제 뭐 채점위원을 뽑겠죠. 채점위원을 뽑아서 3명이 채점을 합니다. 3명이 채점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채점 기준표를 만들죠.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채점을 해봐요. 몇 부 뽑아서 서로 각자 각채점을 해보고 그래서 채점 해보다가 이거 좀 수정해야겠다. 조금 풀이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 풀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셋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신뢰도를 쌓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각자 채점을 합니다. 각자 채점을 해서 그 한 문제에 대해서 3명이 평균 점수를 내서 그게 여러분 점수가 되는 거예요. 한 문항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 내지 뭐 채점 기준표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뭐 보니까 뭐 법까지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우리는 뭐 비공개를 원칙을 준수한다. 여러 가지 보니까 이 공고도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비공개를 하는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못 들어가 보면은 뭐 이해되는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뭐 너무 이렇게 뭐 아쉬워하거나 좀 불만을 가질 필요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학이잖아요.
다른 과목도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막 진짜 이게 좀 그런데 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풀이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이다.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쨌거나 뭐 비공개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우리 경쟁률 최근 연도 요 2014학년도입니다. 2014학년도라는 것은 이제 13년도에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말에. 이제 요 전에는 이제 객관식 시절이었죠. 또 한동안 객관식 시절이었다가 이때부터 이제 주관식 시절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체제가 요게 한 시험 체제였죠. 그다음에 요때 또 바뀌었고. 근데 거의 비슷하죠. 크게 막 바뀌진 않았죠, 그래. 어쨌거나 비슷한 시험 체제고 요때만 우리가 좀 경쟁률을 본다면은 모집 인원은 이제 뭐 500대였다가 계속 줍니다. 400대, 300대, 200대. 자, 울지 마시고.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올해 많이 좀 늘었어요. 349명까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래도 괜찮았고, 뭐 이거는 사실 뭐 예측하기는 좀 힘들죠. 내년에도 좀 많이 뽑았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모집 인원은 이렇고 접수 인원은 5,000명 안팎으로 되고 있어요. 조금씩 감소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올해 그래도 좀 떨어졌어요. 5,000대 이하로. 어쨌거나 그래도 5,000 정도다. 5,000명 정도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접수 경쟁률을 보면은 이제 계속 상승했죠. 모집 인원이 떨어지니까 계속 상승해서 최대 20대 1까지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것도 오르고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겠죠. 14대 1까지 좀 갔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어떻게 좀 해볼만 하겠죠.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합격선 이제 100점 만점이죠. 1차 합격선이 요때만 유난히 좀 높아요. 77이고 나머지는 이제 50점에서 60점 정도로 이제 되고 있어요. 요때는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과도기예요. 이때가 2014년도 또 뭐 시험제도 처음 바뀌어가지고 과도기입니다. 지금도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번에 77점이 그때 있었고 보통 요 정수대로 되는데 올해도 이제 과도기여서 그런지 시험이 좀 뭐 들으셨겠지만 좀 쉽게 나왔어요. 평이하게 나와서 예상은 이제 비슷하게 요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한 70점대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안팎으로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거 봤듯이 올해가 이랬을 뿐 또 내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평권에서 더 다듬어서 이제 변별력을 갖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선 이제 2차 100점까지도 합쳐서 최종 합격선이 이제 뭐 150점대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뭐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눈여겨볼 점은 요때는 이제 과도기니까 빼고 나머지 때 점수대를 보면은 어때요? 보고 느낀 게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 56.65를 받아서 딱 턱걸이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2차에서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뭐 한 97, 8점 받아야 지금 그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좀 부담이 많이 가겠죠. 물론 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요때는 좀 그렇게 하고 뭐 차이가 이제 사실 좀 줄었어요. 90 여기 7, 8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몇인가요? 한 94, 5 되나요? 아무튼 90점대 이상을 지금 받아줘야 되는 좀 부담감에 휩싸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1차에서 목표가 커트라인만 넘자 그게 아니라 커트라인만 대자가 아니라 좀 커트라인보다는 한 5점 정도 이상은 받아줘야 2차 준비가 좀 그래도 좀 부담을 덜 가지고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올해 시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출제 영역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과목에 출제가 됐고 무슨 개념이 사용이 됐는지 그런 거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요게 A형이 있고 아까 A형이었고 요게 B형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에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그 다음으로 이제 과목별 점수 배점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총 10과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해석대수, 위상미기 복소, 확통, 선대, 정수, 이산, 미적.
미적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평가원에서는 해석으로 쳐요. 해석으로. 원래 이제 일변수 해석이 있고 다변수 해석이 있는데 다변수 해석은 미적분학 수준으로 출제한다. 그렇게 예전에 이제 그런 명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다변수 해석인데 그거를 미적 수준으로 출제하니까 그냥 미적인 거예요. 다변수 미적.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설명이 끝나고 수업할 것도 이제 이 다변수 미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본다면은 어쨌거나 과목을 10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연도 이제 배점을 해놓은 건데요. 보면은 이제 해석대수 역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해석대수가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이 미기, 복소, 확통. 요렇게 세 개가 또 2순위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3순위가 위상, 선대, 정수. 그 다음 마지막이 이산, 미적. 요렇게 보통 배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 될까 봤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해석 대수가 제일 비중이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미기, 복수, 확통도 역시 2순위로 나왔고 이제 근데 눈여겨볼 점은 위상이 뭐 이땐 빼고 과도기니까 다 4점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6점으로 한번 나왔죠. 이번에. 아마 웬만한 사람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너무 4점으로 확고하게 내니까. 그죠? 6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4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그게 이번에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위상이 좀 높아졌다. 위상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옛날 시절에 이제 막 해대위 막 그게 제일 비중이 많았잖아요. 약간 이제 다시 좀 따라왔어요. 위상이.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거의 다 배점 비슷하게 냈어요. 위상만 제가 이거 이 2.1 고민을 한 거야. 이 2점을 어디다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이산일 또 4점 내보기도 하고 미적 4점 내보기도 하고 뭐 해석대수 2점씩 주기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뭐 이렇게 또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요 2점이 뭐 이산에서 4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총점은 이제 56점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만 58점이었네요. 아무튼 56점으로 돼 있고 수교 24점. 과목별 배점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을 좀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올해 시험 특징을 좀 보면은 2점 문항이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다. 원래 계속 시험 2014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2점짜리가 이게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도 좀 계속 조금씩은 있었던 편인데 이번에는 거의 다 2점짜리가 다 쉬웠던 것 같아요. 뭐 까다로운 문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점 풀 시간을 얻었죠. 4점 더 투자할 시간을 얻었는데 웬일? 뭐 4점도 쉽게 나와. 원래 이게 4점 문항이 정수, 선대 한 문제씩 나왔는데 정수는 이게 과목은 좀 쉬워도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좀 까다롭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정수마저도 쉽게 나오고 선대도 좀 쉽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다시 쉽게 나왔어요. 이게 좀 특징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해석대수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세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위상의 위상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2점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거는 뭐 예전에도 좀 그랬어요. 미기는 계속 좀 쉽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출 풀어보시다 보면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좀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정도 막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재작년에는 좀 증명 문제가 그래도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증명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뭐 구하시오 그냥 단순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소 좀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내면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채점자 입장에서 채점 편해요. 구하시오니까 그냥 그게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은 이제 감점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뭘 보이시오 이러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 다를 수 있어서 힘들어요 채점하기가. 어쨌거나 이 전년도 해에 그 보이쇼가 좀 많아서 그런지 힘들어서였는지 이번에 좀 구하시오라는 게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이번 시험 특징이 그 여러 개를 물어보는 문항이 많았어요. 문제 하나인데 뭘 구하시오. 또한 또 뭐를 이렇게 해서 보이시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2개 내지 4점짜리 막 3개까지. 4점은 그래도 좀 이해를 돼요. 4점은 점수가 4점이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심지어 몇 점짜리에서도 2점짜리에서도 뭘 구하고 또한 뭘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2점 하나 구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답을 그냥 하나만 쓴 거야. 앞에 안 보고 그냥 뭐 구하시오. 이거 하나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뭐야 이것도 구하는 거네. 그렇게 함들을 여러 봤습니다. 제 이제 시험 끝나고 몇몇 분이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2점을 못 보고 한 번 하나 썼다라는 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자, 이게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자, 아무튼 그게 좀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이번에 조금 뭐 살짝 신선한 충격이 복합적인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과목이 복합적으로 출제된 게 문제 보시면은 뭐 핸드아웃에 있어요. 요게 이제 A형 8번, 요게 A형 9번인데 A형 8번이 요게 이제 앞에 생성함수 해가지고 이산수학 문제죠. 함께 쓰시오, 풀이 가지고 함께 쓰시오 하고 또 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뭐 x의 기대값 뭐 구하시오 이거예요. 이산수학하고 확통이 이제 합쳐졌고 요거는 뭐 3차 테일러 방식 구하시오. 그래서 해석 문제죠. 어떻게 보면 해석 실해석학 문제인데 또 갑자기 복소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딱 보고 약간 처음에는 일단 살짝 뭐야? 약간 당황을 했어요. 살짝 당황을 하다가 근데 보니까 할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할만해. 그리고 좀 보고 또 느낀 거는 꼭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지. 개연성이 그렇게 딱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점수 배점이 기입형이 이제 막 2개 줄었잖아요. 8개에서 6개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 배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그냥 따로 내도 되죠. 그냥 요거 2점, 요거 2점. 그냥 따로 내도 되는 문제예요. 요거 2점, 요거 2점. 이거 없어도 되죠. 앞에 거 없어도 그냥 이게 뒤에 거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였긴 했지만은 배점 문항 때문에 배점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조금 그렇게 뭐 합쳐진 게 이렇게 뭐 자연스럽다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막 너무 문제가 막 많이 좋았다 뭐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좀 과목이 이렇게 합쳐져서 2문제나 출제가 됐었다는 거는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좀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평이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좀 쉬웠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다. 쉬운 거랑 쉬웠는데 또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어요. 막 개념을 딱 봤는데 이거 뭐야? 못 보던 게 나왔네? 막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즉 한마디로 지엽적인 문제가 별로 거의 없었다. 막 어디 구석구석에서 막 끄집어내서 내지 않았다라는 거고 즉 이제 대부분 기본서에 공통적으로 있을 만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다. 저는 이걸 저는 사실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 1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웬만해서 계속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거라고 계속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거의 막 구석진 데서 막 이상한 데서 막 그죠? 어떤 한 특정한 기본서에 있을 만한 내용 뭐 그런 거 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해서 다 공통적으로 있을 거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좀 평이해가지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기입형에서 거의 다 맞춰줬어야 됐고 그죠? 4점짜리에서도 구하시오 이런 것들 다 맞춰줬어야 돼요. 그리고 몇몇 변별력을 갖춘 문제 A형 뒤쪽, 그 다음에 B형 뒤쪽에 이제 몇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점수를 가져갔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다 합격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떨 것 같냐? 내년도 이 경향이 올해의 경향이 유지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올해보다는 변별력을 조금 더 갖춰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아무튼 제 예상이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목이 좀 거창하죠? 뭐 제 이번 시험에 제 황창주 전공수학 제 강의가 뭐 얼마나 도움이 좀 되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PR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말해보려고 해요. 제 강의가 얼마큼 도움이 되었나. 자, 이게 이제 아까 정리했던 그 영역표예요. 영역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개념 강의 1월부터 6월까지고 7, 8월 문풀, 그리고 9, 11월 모고에서 해당 개념이 출제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 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개념 이게 A형이고 뒤에 B형인데 안 다룬 개념은 없었어요. 안 다룬 개념은 없었습니다. 여기 실제 작년에 그죠? 수강했던 분도 계시는데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어요. 몇몇 분 찾아왔고 다 봤는데 다 개념 제가 봐도 다 했었던 거예요. 일단은 개념이 다 사용됐었고 일단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안 배운 거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웬만해서는 뭐 설령 한두 문제 뭐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웬만해서 자기가 배운 데서 나와야 일단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풀이나 모고 이런 데서도 해당되는 것들 표시를 해놨고 특별하게 사실 다 이제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다 도움이 되었는데 좀 특별하게 몇 문제만 뽑아봤어요.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된 거 내지 좀 유사했던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보면 정리 뭐 이렇게 예제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런 것들만 이제 제가 한 4문제 정도 뽑아봤어요. 그거를 이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기출 이번에 A형 10번이에요. 10번 대수 한 문제였는데 뭐였냐면 이제 문제가 이제 두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대수적인 원소 뭐 주어지고 그 원소 이용해서 대입 환준동형 사상, 대입 환준동형 사상을 주어지고 그거의 커널 핵을 K라고 할 때 그 K를 우리가 이제 뭐 생성하는 요 기약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딱 보고 PX는 뭐다? 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 모닉 기약 방식 아무튼 뭐 기약 개수가 1이니까 모닉 기약 방식이다. 그런 것을 이제 바로 딱 어느 정도 느껴야 돼요. 여기서 막 이게 뭐지? 막 한참 고민해서 PX가 뭔지 알아내고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딱 봤을 때 이제 PX가 뭔지를 바로 느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 강의 요거는 정리예요. 제 강의 정리. 최소 방식에 대한 정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증명해서 요거 이제 실제 판서 노트입니다. 판서 노트를 갖고 온 거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알파인데 지금 U예요. U고 이 대입 환준동형 사상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대입 환준동형 사상 잡혀져 있고 그래서 얘의 커널이 뭐다? 커널 파이 U가 뭐 이렇게 PX로 생성이 된다라고 돼 있고 그 PX는 뭐다? U를 근으로 갖고 기약당식이다. 모닉 기약당식이다. 이 증명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면은 바로 느낌이 왔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인데 같은 문제인데 이제 이 두 번째 파트도 도움이 됐어요. 보시면은 이제 잉여환에서 아까 그 K가 이제 핵이니까 아이디얼이니까 우리가 잘라서 잉여환 생각할 수 있고 그 잉여환에서 어떤 원소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찾는 문제였어요. 잉여환의 어떤 원소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찾는 문제. 그 문제였는데 제 교재 예제에 뭐 이것도 어떤 다항식 환의 잉여환이죠. 잉여환의 어떤 원소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시오. 요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다면은 또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이는 똑같습니다. 풀이는 같아요. 풀이 방식은 전개식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여건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임용풀이고 임용 아까 그 해당하는 문제 풀이고 요거는 아까 제 문제 풀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전개식 찾아서 여건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슷했고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이번 기출 해석학 4점 A형 12번 마지막 문제였어요. A형 마지막 문제. 요거 문제랑 제 모의고사 이번에 7회 A형 12번 딱 보고 또 기가 막힌 거는 A형 12번 나도 A형 12번
이런 우연이 없어. 저랑 이제 교육과정 평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번호도 맞았고 문제는 이거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냥 거의 같았다. 그냥 이거는 거의 비슷했어요. 보면은 이제 이 명제의 피해 대우 명제를 쓰고 피해를 증명하시기로 했죠. 근데 이 대우 명제를 보면 대우가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이거나 이거이면 S는 유한집합이다. 그러니까 S가 뭐이면 무한집합이면 모든 이니까 어떤 X가 있어서 fx도 0이고 f'x도 0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대우 명제를 보면 대우 명제를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시험 문제예요. 요 집합이 공집합일 때 얘가 유한집합임을 보이시오. 여러분 시작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무한집합이라면 아까 그 대우에 이거랑 같죠? 이게 부정해. 무한집합이면 뭐다? 뭐를 이제 귀류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얘가 뭐가 아님을 보이면 되겠어요?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면 되겠어요.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FA도 0이고 F'A도 0이 되는 이런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모든이 아니까 존재한다 이런 게 되는. 이걸 만약에 풀어봤다면 이거는 거의 100% 다 맞췄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는 좀 뭐 많이 도움이 완전 이제 비슷했었던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출 풀이는 같아요. 그냥 풀이는 거의 같고 구간만 달랐습니다. 구간만. 저는 0에서 1까지 했고 기출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했어요. 그것만 다르고 거의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확통 문제인데 이제 대략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확률 변수 x가 주어지고 그 x에 관련된 함수를 또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둬서 그 y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고 또 뭐 확률 밀도 함수 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제 제가 이제 음료수 사러 가다가 한 수강생분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는 듣지 않았어요. 저한테 상담은 받았었어요. 제 강의는 듣지 않았었어요. 여기 이제 독서실 있죠, 스터디움 거기 끊어서 했을 때 이제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들었었더라면 자 이게 문풀 문제거든요. 문풀 문제요. 요게 x의 누적 분포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x에 대한 함수를 또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했어요. 그거에 뭘 구하라? 확률 밀도 함수 구하라. 그래서 이제 이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y의 누적 분포 함수 구해야 돼요. 누적 분포 함수 구해가지고 그것을 미분해서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과정에서 y와 x에 관련된 식을 이렇게 x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이제 누적 분포 함수를 fy에서 fx로 fx의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문풀에서도 물론 함수는 달랐지만 그리고 조금 간단했지만 어쨌거나 똑같이 y에 대한 식을 요 관련된 식을 x 관련된 식으로 바꿔가지고 x의 누적 분포 함수 사용해서 구해서 미분해서 구하는 방식. 그래서 논리 과정이 거의 같았죠. 그랬고 이제 마지막 기출 B형 11번 대수 문제, 채 문제였죠. 이번에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를 뭐 쉽게 나오더라도 자기가 못 본 거는 풀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번 문제에서 요 다항식의 분해체 K 이런 꼴의 다항식의 분해체를 원분 확대체라고 하죠. 그 원분 확대체에 해당하는 간로하군의 위수를 구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여기까지 많이 했었던 거 사실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 이거의 Q2에서의 기하당식을 구하시오. 요게 뭐야? 원시 24제곱근이죠. 여기 2파이 하면 여기 2 곱해주면 2파이 여기 24 되니까 또 원시 그래서 즉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원시 당식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해보면은 생각보다 헤맬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일단은 아까 그 원분 확대체에 대해서 간로하군이 누구랑 동형이다? GN 스타랑 동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재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했었냐면 원분 당식도 구해봤었어요. 구하는 논리는 같습니다. 구하는 논리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출풀이고 기출풀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원분 당식 구해본 과정이에요. 판서노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PR을 해봤어요. 제 강의가 좀 이번 시험에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크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PR을 해봤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설명이에요. 좀 기초가 다소 좀 부족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이 더 복잡해진다거나 그죠? 더 복잡해지는 강의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딱 들었을 때 이게 뭔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명확해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좋은 강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수업 준비할 때도 신경 쓰고 있고 강의할 때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임용시험 범위에 적합한 내용 수준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점점 이제 제가 다듬어지고 있고 거의 이제 많이 다듬어졌어요. 거의 다듬어졌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 교육학도 해야 되고 그죠? 수교도 해야 되고 과목도 10개고 막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이게 뭐 모든 지식을 막 쌓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시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에 적합한 내용으로 저는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 외적인 것들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좀 사고의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막 억지로 갑자기 막 뭐 이상한 걸 생각하더니 갑자기 막 풀어. 그런 거는 저는 별로. 평가원에서도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아요. 딱 사고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문제풀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사고가 될 수 있도록 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수학이라는 과목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 방에 뭐 자기가 막 오늘 하루 며칠 공부 막 열심히 한다고 뭐 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이게 단계적인 학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잖아요. 뭐 모든 공부가 거의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저는 좀 물론 이게 잘하시는 분이 더 잘하게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확고하게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조금 이제 아직 기본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올라가는 그렇게 좀 구성을 하고 싶어요. 1년 연간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7, 8월 문제풀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9, 11월 모의고사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단은 강의를 당연히 하고요. 수업하고 그 다음에 개념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수업 시작 전에 그 전주에 배웠던 거를 30분 정도 수업 시작 전에 30분 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뭐 정의, 정리, 뭐 아니면 예제, 아니면은 뭐 살짝 기본 문제, 아니면은 참거지 문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뒷장에 샘플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런 거 어떻게 나오고 있나.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직강분들은 이제 채점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직강분들 채점을 해드리고 인강생분들은 이제 채점이 요거는 힘들고요. 스스로 아마 채점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근데. 자, 그리고 매주 과제가 또 출제가 돼요. 수업 들었으면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자기가 잘 이해했는지, 그죠? 복습하면서. 그래서 매주 과제가 출제돼요. 한 5문제에서 10문제, 그 정도 사이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요것도 샘플을 뒤에 넣었어요. 해석학 과제를. 넣고, 요거는 직강생, 인강생 다 채점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매주 채점을 해드리려고요. 이게 서로, 제가 보니까 수강생분들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신의 생각을 좀 검증받고 싶어요. 내가 이게 맞았나? 틀렸나? 풀고서도 답지를 봐도 약간 불안하대.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제가 채점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종합 문제도 제가 더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종합 문제도 제공할 건데 이건 뭐냐면은 그 과목 끝나고 있죠. 과목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 주차에 제가 종합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과제 수준 내지 과제 수준보다 좀 더 높은 그 정도 수준에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작년에는 종합 복습 문제를 했어요. 종합 복습 문제는 이제 약간 복습의 개념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걸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풀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예 종합 문제로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해요. 생각은 작년 문풀 있죠. 작년 문풀 문제를 좀 미리 좀 접하게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좀 가르쳐 봤을 때 몇몇 분들이 이게 그 뭐예요? 1월부터 6월 개념 강의 하죠. 개념 강의하고 그 다음에 7, 8월 뭐냐면 문풀이 돼요. 그 다음에 9, 11월 모고가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연간으로 이제 패키지를 끊고 이제 저한테 수강하시는 분이었는데 개념 강의 듣고 이때 넘어올 때 부담이 되더라. 7, 8월 때 문제풀이 잘할 수 있을지 부담이 돼요. 그리고 또 이때 문풀이 끝났어요.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지나갔는데 또 모고가 또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이때 좋고 이때 좋고 이때 다 좋은데 이 넘어가는 갭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 종합 문제를 문풀 문제를 좀 미리 접하자. 그러니까 작년 문풀을 개념 강의 때 미리 접하고 문풀 때 뭐를 미리 접하고 모고 문제를 미리 접하자. 그래서 이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게. 사고가 발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그래서 이 개념 강의 때 이때 종합 문제로 작년 문풀 문제 내지 그 수준의 문제를 제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요. 제가 조금씩 높입니다. 합격해야 되니까 조금씩 높여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문제풀이는 뭐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문제풀이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개념을 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게 사실 1, 2월 거는 또 까먹어요. 많이 까먹습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까먹어요. 뭐 자주 보시기도 하겠지만은 좀 까먹는 부분이 많아요. 그 감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게 개념 복습. 전체적으로 일단 복습이 되도록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골고루. 일단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응용력 길러야겠죠. 좀 더 길러야 돼요. 사고력을 더 기르고 그 다음에 90월 모의고사로 이제 실전 감각을 더 키우는 거죠. 사고력 더 기르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합격 못할 거 없습니다. 충분히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합격 못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교재 구성은 교재는 또 뒤에 샘플로 몇 장 해놨거든요. 아니면 뭐 다변수 미적분학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샘플 좀 해놨고 일단 전반적인 스타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론을 습득하고 거의 바로 예제가 나와요. 거의 정의나 정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예제를 바로 확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 기본서를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기본서를 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시간도 너무 낭비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기본서를 편집을 해가지고 단권화를 했어요. 최적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 다듬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교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이제 여러분 개념은 거의 끝나게 다른 책이 거의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교재 한 권으로 딱 웬만해서 되도록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역대 기출문제를 다뤄요. 거의 다룹니다. 거의 모든 거를. 이제 몇 개 좀 빠질 수 있어요. 좀 요새 임용 트렌드랑 너무 빗나가거나 이건 굳이 뭐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뺀 것도 있지만은 거의 다 다룹니다. 거의 다 다뤄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중요한데 다 다루게 되겠고 강의식 그러니까 이제 개념 강의 때 다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때 이따 문제풀이 얘기하겠지만은 기출 동형 이제 변형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완전히 좀 마스터 하려고 합니다. 이 기출을
올해죠. 아직 모의고사 때 보면은 올해 모의고사인데 기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늦어요. 기출을 모의고사 때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은 미리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스터디를 또 실시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무슨 뭐 1, 2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공부하는 것, 1년 정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장시간 가다 보면은 사실 솔직히 사람인지라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힘도 되고 그래요. 의지도 되고 서로 뭐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물어서 알기도 하고 자기가 가르쳐줘서 또 알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좋죠. 그리고 이제 스터디는 이제 뭐 주제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팀 그 안에서 정해서 뭐 우리는 복습 체크 한다. 아니면 기출 스터디다. 아니면은 뭐 우리는 뭐 문제를 내와서 서로 문제를 푸는 걸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문제 스터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그 팀 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스터디도 한번 고려를 자기가 공부하면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서 노트 말 그대로 이제 이건 판서한 거예요. 그거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부분 이런 거 있으면은 판서 노트 보시면 되겠고 서브 노트는 뭐냐면은 이 수업 시간에 증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증명을 다 할 수 없었던 그래도 볼만은 한데 수업 시간에 하기 좀 애매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실어드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못한 거 그리고 뭐 아예 증명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볼 필요 없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생략된 것들 그런 게 제공이 될 수 있고 뭐 추가 문제 있으면은 또 제공을 할 거고 어쨌거나 뭐 그런 게 이제 서브 노트예요. 말 그대로 서브해주는 노트입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 또는 카페 들어와 보셨어요? 자, 아무튼 제 카페가 있는데요. 다음에 황창주 전공수학 치면 돼요. 그래서 카페 질문도 가능하고요. 직강 들으시는 분들 수업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죠? 어려운 일 있으시면은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간 계획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12월에 우리 설명회 끝나고 다변수 미적분학 수업 3회에 나와서 이제 진행해요. 다변수 미적은 미리 끝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3회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1, 2월에는 해석, 선대, 정수 이렇게 나가요. 해석, 정수, 선대 이렇게 나가고 강의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수요일 쭉 진행되고 토요일 쭉 진행돼요. 토요일에 해석하기 이제 7주 쭉 진행되고 수요일에 선대 먼저 4주 하고 그 다음에 정수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텀이 끝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뭐 휴식 시간을 가져요. 이게 쉬기도 하지만은 그죠? 좀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달려왔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종합 문제 아까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종합 문제를 여러분 이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거 복습을 하셔도 되고 뭐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가. 그래서 일주일 정도 약간 이제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대수, 위상, 미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상 끝나고 한 번 쉬어요. 하루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수업이 없다는 얘기죠. 한 텀 쉬고 그 다음에 미기 끝나면 이제 대수까지 맞춰서 끝나요. 다 이제 또 세 과목이 다 끝나면은 일주일 정도 또 한 번 쉬고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간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6월에는 남은 과목 이산, 복소, 확통 이렇게 되고 이산 끝나고 이제 확통인데 이산 끝나고는 쉬지 않아요. 뭐 어차피 합쳐서 6주고 요 과목은 그렇게 막 힘든 과목은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5, 6월 끝나고 또 좀 쉽니다. 조금 쉬고 그 다음에 문풀이 돼요. 이렇게 되고 이 과목들은 이제 제 배정한 뭐 기준이라고 해야 되는 거는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 순서 약간 그런 순서대로 거의 배열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8 문풀은 아직 이제 정해지진 않았어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예정으로 다 예정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8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문제하고 다른 새로운 문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 강의에서 기출 다 다루고 또 기출 변형 문제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다뤄서 마스터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작년 문풀 내지 모급 변형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접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때 또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또 쉬고 모고를 이제 해요. 이때는 이제 첨삭 진행이 되고 단과반, 종합반, 수교랑 해가지고 종합반도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하고 설명드리고, 요때는 이제 개념 강의 때는 제가 수업이 2번이죠. 수요일 한 번, 토요일 한 번. 요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7, 8월부터는 수업이 한 번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오피스 아워. 그러니까 이제 추가 질문 시간인 거예요. OH. 추가 질문 시간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수강생, 올해죠. 올해 수강생 한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스쿨 위에 뭐 스터디움이라고 이제 독서실인데 거길 끊고 뭐 제 수업도 듣고 해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한 건물 안에서 뭐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좀 좋았다. 그게 너무 편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 7, 8월 문제풀이랑 9, 11월 모의고사는 자세한 거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표는 이렇게 돼요. 9시부터 시작을 하고 30분간 개념 테스트 보고 1시간 15분씩 1시간 15분 2번 수업을 하는데요. 요 뒷때는 1시간씩 수업을 하려고 해요. 바꿨어요. 1시간 15분이었다가 조금 1시간 15분씩 계속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분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분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일단 1시간으로 제가 짜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때까지 끝냈습니다. 16시 50분까지. 그때 끝내면은 질문 하실 분 하시고 스터디 하실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과목별 수강료, 그 다음에 뭐 기타 혜택, 그 다음에 문의사항 이런 거는 제가 핸드아웃에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1년 동안 1년 정도 이제 여러분이 수험생활 하시는데 미련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 미련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미련이 남지 않도록,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